이미 많은 분들께서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결국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논란의 중심에서 최종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여론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역풍을 맞고 있으며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대중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그녀를 옹호하거나 함께 어울렸던 주변 연예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입장 발표 직전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매니저가 합의를 위한 자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구토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가 누구나 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폭로가 추가된 점입니다. 게다가 55억 원에 달하는 이태원 자택에서 발생했던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진범이 외부인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나래 씨의 남자친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척하며 매니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내 경찰 용의자로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대체 얼마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야 매니저의 호소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이나 사과를 할지 의문이 들던 찰나였습니다. 박나래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낸다는 소식에 많은 대중들은 이제야말로 매니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네티즌들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과가 아닌 더욱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이라는 두 가지 큰 줄기입니다. 불법 시술 의혹은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다고 쳐도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갑질 논란만큼은 매니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랐던 것이 대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해명이나 사과 대신 법적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 박나래 씨와 돈도 없고 소송을 이어갈 여력도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매니저 사이의 싸움입니다. 설령 매니저가 진실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소송이 1년, 2년 길어지게 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생계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며 포기하고 합의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박나래 씨의 이번 입장문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오해를 풀지 못해 아쉽다던 기존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과나 구체적인 해명 없이 매니저들과 법적인 싸움에만 몰두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아마 박나래 씨의 입장문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미스러운 사안들에 대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로 인해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제기된 많은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의 절차에 맡겨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은 납득이 가시나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왜 거창하게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녀는 현재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이 확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갖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으며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차분히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은 그녀가 영상 썸네일에 입장문이라고 명시했던 것처럼 박나래 씨는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본인의 입장을 통보했을 뿐입니다. 입장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의 어투와 표정을 살펴보면 죄를 지어서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함마저 느껴질 정도로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내용 역시 오로지 현재 사태에 대한 본인의 상황 설명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결국 방송 하차까지 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법대로 처리하는 중일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대중의 반응이 어떨까요? 불법 의료시술자로 의심되는 일명 주사 이모와 관련된 의혹이나 의료인으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박나래 씨의 최종 입장문에 대해 대중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만무합니다. 당분간 활동을 멈춘다는 건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려는 속셈 아니냐. 직원들 4대 보험이라도 좀 들어주지. 그랬냐? 활동 중단은 이미 기사로 다 나온 내용 아니냐? 와 같은 싸늘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나래 씨는 지금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철저하게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만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이는 곧 쏟아지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며 사과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갔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는 박나래 씨가 주장하고 있는 법적 절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그우먼으로서 그리고 예능인으로서 시청자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 일반인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친근한 모습에 정이 갔던 그녀였기에 배신감은 더 큽니다. 팬들에게 이런 불통의 모습은 굉장히 큰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박나래 씨가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주사 이모가 폭로한 의혹들,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 전 남자친구와 얽힌 횡령 문제 등 그 어떤 것도 이번 최종 입장문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사 이모린 거 이모 횡령 문제는 사실이 아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니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나는 정말로 결백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최종 입장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법적인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중립을 지키며 기다려보자는 여론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조차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방식의 최종 입장문을 발표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굳이 영상을 찍어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소속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입장은 없다라는 짧은 공식 문서 한 장이면 충분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검은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영상을 촬영해 공개했다는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결백함과는 달리 그 어떤 의혹도 속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박나래 씨의 주장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무고함이 드러난다면 지금의 상황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끝내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역풍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게 몰아칠 것입니다. 지금 이 최종 입장문 하나만으로도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즉 전 매니저와 만났던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 전 매니저가 구토를 하자 박나래 씨가 보인 반응입니다. 나도 토해, 그럼 같이 놀자 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와 대면한 후 오해와 불신을 모두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매니저 측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새벽 1시에 전화가 와서 합의하자고 하길래 나갔더니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본인의 감정 호소만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해외 촬영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했지 않느냐라며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혼자 술을 계속 마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지만 매니저는 거절했고 알고 보니 그 노래방은 박나래 씨 자택 내부에 설치된 개인 노래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매니저는 5시간 내내 박나래 씨의 감정적인 하소연만 듣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전 매니저가 컨디션 악화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자 박나래 씨가 누구나 토할 수 있어 그럼 나도 같이 토해라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새벽 1시에 만나 5시간 동안 감정 쓰레기통 취급만 당하다가 새벽 6시가 돼서야 귀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는 당사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가 대면 후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구토까지 하는 사람에게 나도 토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인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박나래 씨의 이번 사태는 일명 주사이모라 불리는 불법 시술 의혹에서 시작해 갑질 논란으로 번졌고 사과 한마디 없는 법적 대응 선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고소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최종 입장문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과거 연예계에서 있었던 그녀의 행실들까지 다시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 역시 박나래 씨를 손절하는 분위기이며 전현무 박나래 이장우가 출연하여 일명 팝류 남매로 인기를 끌었던 신규 예능 팝류 트립마저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이장우 씨가 결혼 발표와 함께 나 혼자 산다를 하차했지만 스피노프 격인 팝류 트립으로 다시 뭉친다는 소식이 전해져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의 논란이 터지면서 최종적으로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의 개인 바인 나래바를 다녀간 연예인들 역시 매우 불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과거 이영자 씨도 경악하게 만들었던 박나래 씨의 주사 에피소드 역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삐 처리가 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묵음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 이영자 씨와 함께 출연했던 토크쇼 택시에서 과거를 묻는 질문에 방송이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하고 다녔는데 써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고 주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내용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묵음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은 이영자 씨는 미친 거 아니니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나래 씨는 없던 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친 X 아니니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그녀의 주사 수위가 방송에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다면 그 이후 나래바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었고 그 기간 동안 전 매니저들이 24시간 대기하며 어떤 수발을 들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제기된 100가지 의혹 중 단 하나만 공개되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영자 씨조차 그렇게 반응했던 박나래 씨의 술버릇 문제입니다. 박나래 씨는 개그 프로그램 출연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개그우먼이었습니다. 그 후 개인 채널을 통해 독특한 분장 등으로 뜨기 시작해 예능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예능에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빵빵 터뜨리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소탈한 느낌의 진행으로 주요 MC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사랑했던 그런 인간적인 캐릭터와 현재 제기된 악질적인 갑질 의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술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술 때문에 고생했고 딸인 자신도 그것을 싫어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술로 인해 잘나가던 연예계 생활을 망치게 생겼습니다. 이젠 위약금 100억 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어쩌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